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80페이지에 있는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는 우리가 회계관리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뭐 있었어요? 여기 면세분 입력하면서 이렇게 설정을 바꿔가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할 때 잠깐 살펴봤어요, 사실은.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이렇게 그 과세 기간 동안에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이 전표 입력할 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면세해서 의제 매입으로 선택한 것은 의제라고 돼 있죠, 의제. 이렇게 의제 매입세액 자동 설정으로 해서 한 경우는 나눠져 있고, 그렇지 않고 자동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적요를 6번으로 바꿔가지고 의제로 해서 6번 있었죠. 보면 이렇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해서 바꾼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자동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자동 설정하지 않으면 여기 적요를 6번으로 변경시켜 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이렇게 불러와진다 그랬어요. 이 관리형으로 해가지고 내역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5월 15일 날 계산서 매입이고, 그리고 물품명과 매입 가액을 잘 불러와졌는지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 입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도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여기다 입력만 하면은 전표 처리가 안 되니까 여기 있는 내역을 불러와 가지고 위에 있는 상위에서 불러오기처럼 불러와 가지고 입력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 내역도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일일이 다 입력하는 게 너무 무리다라고 한다면 엑셀 자료 업로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음식점인데 뭐 전국에 있는 그 제일 괜찮은 데를 골라가지고 뭐 직접 가서 농부한테 사온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가짓수가 규모가 커서 많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하나씩 입력하려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엑셀 자료 업로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공제율은 상단에 있는 F6에 있는 공제율 변경을 통해서 공제율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기본 세팅했던 106분의 6으로 해놨기 때문에 되는 거고, 가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부가세 법이 세법이 바뀌면서 공제율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부가세법에서 바꾸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 프로그램에서 공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공제율을 변경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법인과 개인이 공제율이 달라요. 지금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106분의 6을 했지만 개인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의 몇이에요? 108분의 8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셔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를 하는 것이 법인 사업자를 하는 것보다 유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높고, 그리고 이전 시간에 봤던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율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한도 계산도, 한도율도 개인은 매출액이 낮다면 법인 지금 35%로 되어 있잖아요. 법인보다 더 높게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는 개인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회사를 법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법인에 관련된 공제율과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내역은 이제 예정분과 확정분이 있는데, 한도기사는 예정 때는 한도기사는 없이 전부 다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요. 하지만 확정 신고할 때는 한도율 계산을 해가지고 내용 블록을 통해서 뭐 계정 코드는 의제매입세에 해당된 여기서 뭐 상품이었다라고 한다면 계정 코드를 상품에서 상품에 관련된 상품 매출에 관련된 것들을 해서 불러올 수 있어요. 매출을 불러오는 거죠. 매출을 불러와가지고 상품 매출을 불러와서 한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를 보니까 상품 매출이 4천만 원이 있더라. 그중에 한도 35%까지만 매입세 공제, 즉 4천만 원에 35%인 1,400만 원까지 한도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더라라고 한다면, 근데 장기에는 지금 1,000만 원만 돼 있지, 100만 원만 돼 있으니까 한도 내 금액이니까 100만 원을 그대로 전부 다 매입세 공제 56,63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단기 매입 금액이 100만 원이 아니라 여기가 2천만 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바뀌었지만 이제 임의로 적어 바꾼 거예요.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을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아니죠. 이렇게 1,400만 원 받은 거예요. 이 금액을 바꿔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꿔 가지고 여기서 금액을 바꿀 수는 없네요. 금액을 바꿀 수는 없고 수량을 쳐야지 금액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수량을 하나를 치면은 금액을 이렇게 2천만 원 이렇게 바꿔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계산서를 통해서 2천만 원을 사왔지만 매출의 35%까지만 공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1,400만 원. 이게 2천만 원을 사왔지만 1,400만 원까지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은 2천만 원의 106분의 6인 113만 2,075원이 아니라 한도에 해당되는 1,400만 원에 해당되는 79만 2,492원만이 공제할 세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반드시 이 확정신고할 때는 예정신고할 때는 전부 다 공제가 되는데 나중에 예정신고 때 공제한 금액을 집어넣어서 이제 확정신고 때 할 금액을 조정하는 거예요. 확정신고할 때는 반드시 한도 계산을 통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무심코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매입세 과다 공제로 통지가 와서 다시 수정신고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혹시라도 한도 계산이 이제 신설됐으니까 한도 계산 마지막에 확정신고할 때는 꼭 신경 써서 하시라는 거 하나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조업 면세 농산물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관리형으로 보시고 다시 이제 되돌려서 다시 이걸 저장하지 않고 다시 신고서 작성할 목적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래서 100만 원 입력해놨던 거 여기 한도 내 금액이니까 한도 내 금액으로 해서 되겠죠. 이게 이제 관리형이고 인쇄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관리형으로 해서 의제매입세 공제하는 관리형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대한상사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 관리형으로 보여주는 거고 여기 이제 탭이 탭이 두 개 있죠. 신고형 탭을 보시면 이렇게 이게 신고 관련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상단에 인쇄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가 이렇게 작성돼요. 좀 복잡하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매입처와 매입 건수별로 나눠가지고 돼 있고 한도 15인 계산하는 까지 반드시 한도 15인 한도 계산을 해줘야 돼요. 확정 신고니까 한도 계산을 해서 한도 내 금액만을 의제매입세 공제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셨어요. 자, 이 내역이 이제 내역이 맞으면은 뭐 편집하고 싶으면 편집하고 여기 이제 신고하려면 신고 일자 수정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맞는 일자가 불러가지고 저장 여기도 이제 마감은 없고 저장 누르시면 저장이 되어져요. 그럼 이제 이 내역이 나중에 신고서상에서 불러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봤어요.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불러오는 거일 때 공제율 잘 보라는 것과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한도 계산 잘하는 것. 그리고 이 한도율 역시도 아이고 이게 올라왔는데 한도율 역시도 이 법인인지 개인지에 따라서 그 개인도 매출액에 따라서 전년도 매출액이 전기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년도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도율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한도율도 잘 보시고 한도율을 선택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공이 100분의 35로 올해 2016년도는 35%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그 퍼센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저장했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인데 380페이지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 다음에 볼 때 수출 실적 명세서예요. 이 수출 실적 명세서는 우리가 매입 매천표 입력할 때 뭐 있어요? 수출이라고 입력한 거 여기 입력한 거예요. 이 입력한 내역을 신고하는 양식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여기다 입력해놓고 그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입력하는 것을 이중으로 여기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수출 실적 명세서 어디 있죠? 수출 실적 명세서가 하단에 영세율 명세서 중에서 하단에 세 번째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어요. 이 부속 명세서 아래에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 여기 첫 번째 중에 세 번째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어요. 이 수출 실적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표 입력하는 거 따로 여기에 있는 매입 매천표 입력하는 거 따로 그리고 수출 실적 명세서
입력하는 건 따로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각각 입력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먼저 작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4월 달에서 6월 달 해당되는 분을 작성을 하고 작성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작성을 해야 돼. 불러오진 않아요. 여기서 신고된 내역을 불러오진 않고 여기서 작성을 하고 다시 대신 전표 처리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작성한 내역을 여기다가 보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수출로 입력된 내역을 수출 실적 명세서가 가져오지는 못해요. 반대로 이런 각각 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전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표로 그 내역을 보낼 수 있도록은 만들어놨어요. 그것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그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4월 6일 날 수출한 건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 여기 4월 6일 날 사실은 4월 6일 날 우리 문제 입력할 때 여기 나온 송장 번호 여기 보면은 수출 신고 번호, 송장 번호가 아니라 수출 신고 번호는 우리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출 신고 번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려면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출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관에다가 나 이러이러한 품목을 외국의 어느 나라에다가 수출할 예정입니다라고 수출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수출 신고를 부여받고 그걸 가지고 선적해서 수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입력할 때는 4월 6일자 매일매일 전표를 입력할 때는 수출 신고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지만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임의로 한번 수출 실적 명세서를 만들기 위해서 임의로 번호를 하나 주어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교재 384페이지 보시면 384페이지 하단에 384페이지 하단에 여기 있는 내역이 있어요. 잠깐 책을 여러분들 이제 책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 수출 신고 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384페이지 384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있는 수출 실적 명세서 나와 있는 걸 한번 봐봅시다.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문제를 띄워드렸는데 여기 답에 보시면 이렇게 수출 신고 번호가 돼 있죠. 020-11-14-0051-051-051-1 굉장히 길어요. 이 수출 신고 번호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수출 실적 명세서를 만드세요 하면서 수출 신고 번호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주어졌어야 되는 건데 주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들 때는 여기 문제 만들 때 문제 옆에다가 적어줄게요. 여기다가 수출 실적 명세서 하고 난 다음에 가르고 수출 신고 번호는 이 나온 것처럼 뭐 010, 뭐 020-14-11-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줄 테니까 여기 있는 384페이지에 있는 이 수출 신고 번호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입력을 해보면은 020 이 다시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수출 신고 번호만 쓰면 돼요. 1411 0051 051 그리고 1 하시면 이 숫자만 치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시가 매겨져요. 그러니까 뭐 다시 쓰지 마시고 숫자만 쭉 치세요. 그리고 선 기저일이 며칠자였어요? 4월 6일이었죠. 4월 6일자. 4월 2016년 04월 06일이고 통화 코드는 F2를 누르시면 돼요. 통화 코드는 F2를 누르면 F2를 눌러서 여기에 미국에 있는 회사라고 뭐 ABC 컴퍼니 미국에 있는 회사라고 가정하고 통화 코드를 미국해서 US 달러로 미국해서 USD 써 있는 것은 US 달러예요. 달러로 합시다. USD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를 미국만 쓰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달러 하면은 미국만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달러가 따로 있고 홍콩 달러가 따로 있고 호주 달러가 따로 있고 각각마다 달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각각의 환율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통화를 찍어내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US 달러를 쓰니까 USD, US 달러를 해주시고 환율은
환율도 역시 주어질게요. 환율은 책에 나온 것처럼 달러당 1,000원이다라고 한다면 1,000원 1000 그다음에 점 사실은 뭐 뒤에도 붙어 있겠지만 밑에까지 돼 있어요. 1,000원만 치시면 환율은 아래 네 자리까지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서울 외환중개 가시면 여기 링크된 서울 외환중개까지 가시면 밑에 끝에 두 자리까지 나와 있어요. 소점 두 자리까지 환율이 나와 있으면 두 자리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환율 1달러당 한국돈 1,000원이다라고 입력이 되겠죠. 해주시고 외화금액은 얼마냐 했더니 10,000달러다, 20,000달러다.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이니까 2만 달러다라고 한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2만 달러, 외화 2만 달러를 입력해 주시면 원화 금액으로 16번 곱하기 17번 해가지고 환율 곱하기 외화에서 원화 금액은 2천만 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ABC 컴퍼니니까 F2 눌러서 ABC 컴퍼니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입력된 것을 뭐 한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이 있을 텐데 있는 것을 입력한 것을 선택해가지고 전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단에 있는 F4번 전표 처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상단처럼. 근데 이미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미 4월 6일 날 입력을 해놨죠. 그러니까 같은 내역이 입력되어 있어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4월 6일 날 내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송시켜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 내용을 전송시켜주면 내역이 생성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지워버리고 여기 4월 내역을 삭제시키고 없어요. 지금 수출하는 게 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다시 전표 처리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없잖아요. 방금 전에 이때 같은 내역이 있다고 했는데 삭제시켰으니까 없어졌죠. 거기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수출해서 공개 거래처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계 처리는 분계 처리 해가지고 뭐 일괄 분계는 뭐 현금으로 해서 우리 현금이었나요? 뭐였죠? 잘 모르겠는데 현금으로 매출이 뭐였죠? 외상으로 매출했다고 돼 있네요. 외상으로 매출했다고 돼 있으니까 외상으로 해서 문제에 앞에 보시면 수출에 대한 우리 보면서 하자고요. 그래서 네 번째였나요? 매출 매입 여기 있네 여기 수출 외상으로 매출했다고 돼 있으니까 외상 매출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역시도 분계 처리를 외상으로 해가지고 한 다음에 분계 처리 완료했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분계됐죠. 이렇게 외상으로 제품 매출이고 외상 매출에서 전표 처리 눌러주시면 해서 눌러주세요. 전표 전송에 성공했습니다. 전송했습니다라고 돼 있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이제 이 창을 이미 전송했으니까 전표 처리 됐으니까 여기 오면 이제 일단 창을 끄지 않았으니까 나타나지 않지만 다시 조회를 하시면 어떻게 있어요? 수출해가지고 이렇게 수출한 내역이 전표 처리가 됐죠. 이렇게 지금 여기 적용은 품목을 안 적었는데 품목에 뭐였어요? C제품. 아까 전표 처리하면서 C제품을 썼어야 되는데 C제품을 안 썼네요. 다시 한번 우리가 써요. 그러면 C제품 해서까지 해서 입력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똑같이 전송이 되겠죠. 근데 일괄 분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제품명을 쓰지 않았지만 제품을 해서 해주시면은 여기에 수출 시장 명세서에 작성된 내역이 전표 처리까지 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표에서 입력한 내역을 매매 전표에 입력한 내역이 수출 시장 명세서에는 보내지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의 메뉴는 지금 입력기한 설정이 있고 입력기간은 뭐 월별로 입력할 건지 과세기한별로 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돼요. 이건 뭐 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은 조기 환급을 받기 때문에 매 월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는 그런 가정이 아니니까 과세기한별 입력으로 선택해 주시고 적용 설정도 적용 설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없이 할 것이냐 아니면 운하 외화금액 곱하기 해가지고 표시해 줄 것이냐 하는 적용도 이제 여기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입력돼 있는데 C제품에서 적용에 그냥 C제품만 돼 있잖아요. 근데 C제품을 이걸 다시 한번 합시다. 삭제시키고 기능이 있는 것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적용 설정을 원화하고 환율 금액을 외화금액 환율 해주고 적용 설정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이걸 다시 전표 처리를 눌러주시면 이 내역이 불러와지고 이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이 내역을 이제 분계 처리해서 분계 처리할 때 분계를 뭐 예상으로 처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 내역을 전표 처리한다면 전표 처리 뭐 이제 거래처 등록된 거 등록할 수도 있고 전표 처리를 해주게 되면 됐어 이제 성공 처리 전표 처리부에 여로 성공이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시 이제 조회 누르면 조회되죠? 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입력한 내역에 적요에 어떻게 돼요? 환율과 여기 뒤에 있는 게 환율이고 앞에 있는 게 외화 금액이 곱해져 가지고 이렇게 적요가 나온다는 거예요. 적요 금액이 뭐다? 여기 있는 적요 설정은 이렇게 어떻게 표시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전표를 전송할 때 적요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는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바꿔주시고 싶으면 적요 설정을 여러분 마음대로 해주면 되겠죠. 뭐 환율이 먼저 오고 외화 금액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환율과 외화 금액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전표 처리하는 것은 방금 전에 봤고 엑셀 자료 업로드는 이 수출 번호랑 이게 간단하게 몇 개만 있는 경우는 입력하면 되겠지만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과세기간 하려면 한 100여 개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수출을 그러니까 거의 매일 수출하다시피 하면은 한 과세기간이면 한 90개 건 되겠죠. 그러면 그거 건건마다 입력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럴 때는 엑셀 포맷에서 내려받아서 엑셀로 파일로 올리기를 하면은 왜냐면 이건 이제 엑셀 포맷은 상대방 회사에 적어주면 더 편하겠죠. 상대방 회사에서 엑셀로 정리해 준 자료를 올리기 하면은 우리가 그 내역을 바로 업로드 시킬 수 있고 그 내역을 바로 전표 처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 맞게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면 되겠죠. 엑셀 자료 포맷을 우리 거래처에 보내주고 그 자료를 작성해 온 것을 우리가 업로드 시켜서 한 다음에 그걸 전표 처리 시켜주면은 간편하게 수출 실적 명세도 작성되고 그리고 전표 처리도 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위에 뭐 마감은 이게 이제 이 내역이 더 이상 변동하지 않게 마감시켜 주는 거고. 자, 마감은 이제 작성 일자가 이거 안 적혀져 있는데 작성 일자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감시켜 주면 되겠죠. 작성 일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마감이 안 돼요. 확인해 주시고 마감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작성 일자는 신고 기간 일자가 될 테지만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 시에는 마감 일자를 변동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하는 것은 뭐 내용 저장인데 마감하면 저장이 돼요. 되겠습니다. 마감했더니 상단에 마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수출 실적 명세서 설명해 드렸고 바로 아래 이제 그 아래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수출 실적 명세서만 되는 게 아니라 영세율 매출 명세서가 있어야 돼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 보시면 영세율 내역인데 왜 매출에 영세율이 있는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켜보시면 여기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했더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불러하지 않는 것은 전표 입력에서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회계 처리에서 매출 매입 전표 입력에 4월부터 6월까지 보시면 여기 수출은 있는데 아까 우리 영세율 구분을 입력을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문제에서는 영세율 구분이 직접 수출이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여기를 입력시켜 놔야지 방금 전에 봤던 영세율 매출 명세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 불러하지 않는다면 이 수출에 있는 영세율 구분을 입력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서 다시 불러와 주시면 돼요. 조회하면은 다시 6월달까지 선택해서 다시 하죠. 예. 4월부터 6월까지 선택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가시세법상 직접 수출해서 2천만 원 금액이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는 부가시세법상의 영세율 규정이고 이 옆에 있는 탭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 그리고 합계금액 부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내역의 합계금액이 하단에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이걸 인쇄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돼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화면을 두 개 나눠가지고 탭을 설정했지만 실제 양식은 부가세법에 있는 양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돼 있으면 이제 저장하기 하면은 저장이 되겠죠. 아까 고친다면 이제 불러오기 해야지 불러오는 건데 조회가 아니라 여기는 불러오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까지 봤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입력한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금 380페이지에 있는 매출 세금에서 합계표부터 시작해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까지 작성된 그 작성 신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서를 바로 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